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사건, 이게 정말 파면 팔수록 끝이 없더라고요. 단순히 황하나 또 마약 이렇게 보고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이 타이틀 때문에 항상 화제가 됐던 황하나 씨가 최근에 체포됐는데 그 뒷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건 뭐 단순 마약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첩보 영화 같은 전개가 펼쳐지고 있어요. 인터폴 수배를 받던 사람이 왜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황하나 씨 본인은 아이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자수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자수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위험으로부터의 도피일 수 있고 또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뭐랄까 치밀한 거래였을 가능성. 오늘 저희는 이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의 기본 배경부터 딱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황하나 씨가 마약 전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있었죠. 네. 2019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근데 심지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8개월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성이 이미 인정된 인물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작년 7월이었죠. 2023년 7월에 또 지인들한테 마약을 투약시킨 혐의, 이걸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번엔 그냥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고요. 네, 맞습니다. 태국을 거쳐서 캄보디아로 미립국을 했고 결국 인터폴 청색 수배까지 내려졌습니다. 청색 수배면 이게 피해자 소재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조치인데 사실상 국제적인 수사망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그녀가 갑자기 자진해서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연락을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공식적인 이유가 아이 때문에라는 건데 솔직히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의문을 던지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황하나 씨가 해외에서 지인들한테 부모님이 카드를 다 끊어서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런 하소연을 했다는 증언이 있거든요. 아,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군요. 네. 그런데 작년 말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될 당시에 입고 있던 패딩, 그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패딩이요? 네. 한 기사에서는 약 220만 원짜리 제품이라고 아예 콕 집어서 보도하기도 했죠. 돈이 없어 공공하다던 사람이 입기에는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와, 그 패딩 하나가 아이 때로네라는 주장을 그냥 한순간에 흔들어버리는 아주 상징적인 증거가 된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작은 균열인데 그 틈으로 사건의 본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가 아니다. 경찰하고 입국 날짜까지 미리 다 맞춘 잘 짜인 각본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 기자가 정보당국이랑 경찰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황하나 씨가 자기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수사팀하고 일종의 교감을 나눴을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교감이요. 네. 인터폴에 쫓기면서 불안에 떨다가 어디선가 붙잡히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거 대신에 자진 입국이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통제된 상황으로 들어오는 걸 선택했다는 분석이죠. 확실히 그 편이 형량을 줄이는 데는 훨씬 유리하겠네요.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명분이 딱 생기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아무리 그래도 자유를 포기하고 감옥에 가는 길을 스스로 택하는 건데 대체 뭐가 그녀를 그렇게까지 내몰았을까? 인터폴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오 기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거든요. 바로 그 무서운 무언가,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핵심이요? 네, 단서가 캄보디아에서 나옵니다. 황하나 씨가 캄보디아에서 현 남편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현지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아주 짙게 제기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범죄 조직이요? 네. 마약 사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네. 소문에 따르면 두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무슨 사업을 벌이려다가 돈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중간에 횡령 같은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현지 범죄 조직이랑 단단히 얽혔다는 거죠. 와, 경찰도 이 척보를 입수하고 지금 내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국의 사법 처리를 피해서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더 위험한 범죄 조직이랑 트러블이 생겨버린 거다. 그렇죠. 그래서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니까 차라리 한국 교도소가 더 안전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돌아왔다는 시나리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인터폴보다 무서운 것의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 기자의 분석이에요. 찌개 보복은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요. 결국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으로 역도피를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죗값을 치르겠다. 아주 지극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전략적 선택에는 또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산이죠? 자신의 형량을 최대한 깎기 위한 보험 말이죠. 이 대목에서부터 한국 연예계가 지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네. 황하나 씨가 자기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서 마약을 함께 투약했던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을 경찰에 진술했다고요. 그냥 단순히 누구랑 같이 했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그룹으로 나눠서 진술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심지어 경찰이 이미 황하나 씨 진술을 토대로 투약 시기나 장소까지 상당히 특정해서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이건 그냥 흘리는 말이 아니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걸 엄청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법적으로 보면 뭐 한국에는 없는 플리바게닝, 유죄 협상 제도랑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리바게는요? 네, 공식 제도는 없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더 큰 그림, 예를 들어 마약 유통망이라든가 다른 상습 투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주면 재판부에서 양형에 참작해주는 관행이 있거든요. 결국 다른 연예인들을 자신의 가명카드로 쓴 셈이네요. 네,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도 이건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래였을 것 같아요. 황하나 한 명 잡는 것보다 그녀를 미끼로 연예계에 퍼져 있는 마약 네트워크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맞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사 방식이죠. 하지만 이걸 또 뒤집어 보면 한 범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황하나 씨의 진술이 사실이고 경찰이 보강 증거까지 확보한다면 이건 뭐 2019년 버닝썬 사태의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의 파장을 몰고 올 연예계 마약 스캔들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니까 이 사건을 둘러싼 다른 이름들이 왜 같이 언급되는지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아, 승리나 박유천 씨 말씀하시는 거죠? 빅뱅의 전 멤버 승리, 그리고 황하나 씨의 전 연인이었던 박유천 씨 이름도 거론되거든요. 특히 승리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승리 역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시종살고 나왔죠. 근데 출소 후에 캄보디아를 주 무대로 활동하면서 제2의 버닝썬 같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캄보디아라니 공교롭게도 황하나 씨가 도피했던 곳이랑 겹치네요. 바로 그 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비슷한 종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제보가 있었나요? 제보에 따르면 승리가 현지에서 뭐 자금 세탁 전문가나 보이스피싱 조직원, 카지노 관련 인사 같은 소위 어둠의 세계 인물들하고 어울리면서 호화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다고 합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그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과거의 인적 네트워크랑 사업 방식을 그대로 동남아로 옮겨가서 재현하려 했다. 이런 의혹인 거죠. 정말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빅뱅이라는 이름값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불법적인 사업에 자금줄을 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황하나 씨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얽혔다는 의혹이랑 이게 맞물리면서 캄보디아라는 곳이 한국에서 물해를 일으킨 인물들의 새로운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박유천 씨의 경우는 좀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박유천 씨는 황하나 씨 마약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다만 최근에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여러 민사소송이랑 재판에 참석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 이 정도로만 언급이 돼요. 과거 연인이자 같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설에 올랐던 인연 때문에 맞습니다. 사건의 복잡한 인물관계도를 설명하는 하나의 축으로 소환된 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하나, 승리, 박유천 이 세 이름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동시에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그냥 한 개인의 마약 투약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 인생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각기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연예계와 유흥 그리고 범죄의 세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여주는 단면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폴 수배를 받던 황하나 씨의 갑작스러운 귀국,
이건 아이를 위한 희생이라는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위한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자신과 함께 마약을 한 다른 연예인들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이른바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이 폭탄의 뇌관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터진다면 그 파장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네, 한 개인의 마약 사건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 승리의 재기 의혹 그리고 연예계 전체를 인질로 잡는 거대한 스캔들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형국이죠. 아직은 한 기자의 취재와 주장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고 여러 정황과 맞아떨어져서 맞아요.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거래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황하나 씨는 자신의 안전과 가명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범죄 정보를 경찰에 넘겼죠. 이런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동료를 파는 배신 행위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악을 잡기 위한 협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딜레마입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필요악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범죄자가 정의의 시스템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걸 용인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런 거래는 정의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더 교활한 범죄자가 살아남는 방식에 불과할까요? 정답은 없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